캠벨 생명과학 제4장 탄소, 분자 다양성의 기초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고 물이 왜 생명의 특별한 환경을 만드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환경 안에서 생명체의 복잡한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첫 페이지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이 탄소가 모든 생물 분자의 기초가 되게 했을까요? 저도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4장의 핵심은 탄소가 많아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탄소가 가진 결합 방식이 분자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번 첫 편에서는 먼저 유기화학이 무엇을 다루는지 보고 탄소가 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 교재에서는 역사적으로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불렀고 이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유기화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유기화합물은 한때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유기화학을 탄소가 만드는 다양한 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생명체의 주요 구성원소는 탄소뿐 아니라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탄소가 분자 골격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문 2. 교재는 이어서 스탠리 밀러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1953년 스탠리 밀러는 당시 과학자들이 가정했던 초기 지구의 조건을 실험 장치 안에서 모방했습니다. 물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들고 여러 기체와 함께 순환시키면서 번개를 흉내낸 전기 방전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장치 안에서 포름알데히드나 시아나수소 같은 단순 유기화합물과 아미노산처럼 더 복잡한 유기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재가 보여주려는 핵심은 당시 가정된 초기 지구 조건을 모방한 비생물적 환경에서도 유기분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명의 기원을 재현했다 보다 유기분자의 비생물적 합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3. 이제 탄소 원자 자체를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는 전자를 6개 가지고 있고 그중 체외곽 전자가 4개입니다. 교재에서는 이 전자 배치 때문에 탄소가 유기분자에서 일반적으로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합 능력이 다양한 탄소 화합물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수소는 보통 1개, 산소는 2개, 질소는 3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탄소는 총 4개의 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결합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결합이 항상 내 방향으로 똑같이 퍼지는 것은 아니며 단일 결합인지 이중 결합인지에 따라 탄소 주변의 공간적 배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같은 다른 원자와도 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탄소와도 안정적인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혼자 하나의 구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와 탄소가 이어진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원자가 붙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4. 여기서 그림만 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조식은 종이의 평면으로 그리지만 실제 분자는 3차원 공간에 존재합니다. 교재의 메탄 모형을 보면 탄소가 4개의 단일 결합을 만들 때 결합 방향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합니다. 메탄의 결합각은 약 109.5도입니다. 에테인처럼 탄소 2개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도 각각 탄소 주변은 이런 입체적 배열을 가집니다. 반면 에탄처럼 탄소 2개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면 이중결합의 주변 원자들은 같은 평면에 놓이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화학식이 원자의 종류와 수를 알려준다면 분자의 실제 모양은 그 원자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구분해 두면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본문 5. 교재는 탄소뿐 아니라 수소, 산소, 질소처럼 유기분자에서 자주 만나는 원자들의 원자가를 함께 비교합니다.
이 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공유결합의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분자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가 두 산소와 각각 이중결합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선형 구조를 가집니다. 요소에서는 탄소가 산소와 이중결합을 하고 두 질소와 단일결합을 하면서 또 다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탄소의 내결합 가능성은 무작정 내갈래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을 포함해 여러 방식으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6, 여기까지 흐름을 짧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을 다루고 스탠리 밀러의 실험은 비생물적 조건에서도 유기분자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라서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다른 탄소를 포함한 여러 원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합의 방향과 단일결합, 이중결합 같은 방식까지 더해지면서 분자는 서로 다른 3차원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탄소끼리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 골격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탄소 골격과 탄화수소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